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5년 된 유부남입니다. 아이는 딸 둘에 아들 하나 있습니다. 와이프하고는 대학생 때 만나서 연애하다가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이도 없고 억울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은 쌍둥이의 14살이고 셋째 아들은 9살입니다. 셋째 아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 때쯤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쓰고 끝난 다음에는 퇴사를 하면서 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애들 셋을 케어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2, 3년을 아들이 완전 아기일 때라서 정신없이 집에서 보냈습니다. 쌍둥이 딸들 준비물 챙기고 먹이고 씻겨서 학교 보내고 갓난아기 모유수유에 기저귀까지. 그런데 아들이 어느 정도 말도 하고 유치원도 다니면서부터는 다시 일을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게 재취업이 되지는 않더군요. 그렇게 여러 번의 좌절과 시간이 지나자 와이프가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건지 자존감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차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정보도 없고 게다가 와이프가 낯을 가리는 편이라서 주말에 자전거 동호회를 같이 들게 되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 와중에 좋은 정보도 있으면 도움도 받고 두루두루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한 거였어요. 정말 몇 달간은 열심히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야근과 회식으로 늦고 주말에 아침 일찍부터 자전거 타러 나가고 보통 저녁쯤은 돼서야 집에 들어오니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었고 와이프도 제법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에 혼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생기는 법인데 자전거 동호회도 그런 일이 생기더군요. 회비를 모으던 회원이 몰래몰래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일이 있었고 결국 와이프는 그 자전거 동호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에 푹 빠진 와이프는 자전거 및 관련 용품 전문점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저랑 시간 날 때 둘이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동도 잘 못하고 오래 타지도 못해서 그런지 결국 다른 자전거 동호회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 용품을 팔려고 가입한 줄 알고 회원들 반응이 차갑다며 속상해 하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잘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은 저도 같이 나가서 자전거도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와이프의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운동복도 이쁜 신상 나오면 좀 입고 다니라고 하면 손님한테 팔아야지 우리가 입고 다니면 되냐면서 처음에 산 운동복을 입고 다녔는데 최근 들어서는 운동복, 운동화 등등 계속 바뀌거나 사서 입고 화장도 점점 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장롱을 열어보니 운동복이 100벌 가까이 되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광고 홍보용이라고 말을 하길래 좀 과한 것 같으니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만 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커플 운동복 이쁜 거 있으면 저도 입고 같이 자전거 타러 가자고 하니 피곤할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며 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가 그게 저에 대한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바람이었지만요.
그렇게 와이프는 혼자서 주말마다 열심히 라이딩을 다니더니 나중에 지방으로 간다면 1박 2일로 다녀오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때는 2박 3일로 제주도 자전거 타러 다녀온 적도 있었고요. 외박하면서 다니는 것이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자전거 용품샵을 하고 있고 저렇게 즐거워하는데 제재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또 자주 연락을 하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잠자리도 거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피곤하다고 하고 뭐 그렇게 두세 달을 거부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관계를 가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카드 사용 내역에 산부인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정기검진도 받고 부인과 질병 관련해서 간 건데 말하면 아냐며 온갖 짜증을 다 내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내역이 있으니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건데 왜 저렇게 화를 불같이 내는 것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재발절해서이겠지만요. 주말에는 와이프 자전거 라이딩 가서 혼자 매장 보면서 청소해주는데 창고에서 남자 속옷도 여러 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못 보던 숨겨놓았던 와이프 다른 핸드폰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남자와 애정행각과 바람을 피운 내용들과 사진들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나시 익은 번호도 보였는데 제 친구도 있었습니다. 같이 자전거 동호회 다니던 친구였는데 원래 핸드폰으로 연락할 때는 동호회 관련된 내용만 공유해주는 것처럼 보내더니 숨겨둔 핸드폰에는 완전 과감도 아니었습니다. 둘이서 한 제 욕도 엄청났습니다. 당황해서 멍하게 있다가 증거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전부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와이프에게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남자 속옷부터 보여주니 손님들이 탈의실에 벗어두고 간 거라고 처리하기 곤란했는데 치워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아주 뻔뻔하게 말이죠. 숨겨둔 핸드폰과 각종 문자, 음성 메시지를 들려주니 표정이 변하며 다 알면서 뭐를 물어보냐고 묻더군요. 안 그래도 저랑 사는 거 지겹다며 이번 기회에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건 와이프인데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니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이혼 소장이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재산을 포기할 테니 위자료와 바람에 대한 손해배상 등 어떠한 것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왜 저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딸이 엄마 SNS라며 황당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혼한 사진과 조만간 출산한다며 초음파 사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연락을 하니 온갖 욕설과 함께 연락하지 말라고 임신한지 몰랐냐며 절대 내 새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끊었습니다. 저와 부부의 연을 유지할 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인데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전 부인과 인연이 끝났지만 장모님하고는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못난 딸년 때문에 저와 손주들이 상처받고 고생했다며 이제 없는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반찬 주고 가시고 식사나 주무시고 가시라고 해도 저 볼 면목이 없다며
저 없을 때 와서 손주들을 보고 가십니다. 항상 그렇게 조용히 왔다 가셨는데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 가니 장모님께서 짐을 싸서 와 계셨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재혼한 놈과 안 닮아서 친자 검사를 했는데 아닌 걸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쫓겨나서 현재 장모님 집에 와 있고 갓난아기까지 메고 왔는데 차마 내쫓지는 못하고 장모님이 집에서 나오셔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혹시 제 아이가 아니냐고 물으시길래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며 걱정하셨습니다. 옆에서 드릴 말씀도 없고 오랫동안 계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지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전 부인의 바람 때문에 저와 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힘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 20대 남자입니다. 막 인턴을 끝나고 정직원 채용이 되면서 제가 근무할 새로운 팀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제 자리가 생겼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컴퓨터, 전화기, 각종 사무용품 등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회사 사수님과 공장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선배님 등 모든 사람들께 인사도 하고 저희 팀과 연관성 등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첫날을 보냈습니다. 집에 와서는 있는 뻥 없는 뻥들을 섞어가며 동생들에게 직장 생활에 대한 자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나 있었던 것은 딱 첫 주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현실이었습니다. 동기들과 술 마시는 날에는 각자의 사수 및 팀장들을 험담이 안주가 되었습니다. 안주의 주인공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자주 올라오는 노처녀 파트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첫날 인사드리면서 배웠겠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잠깐씩 드리는 인사였기에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내 연락처로 조회를 해보았지만 너무나 훌륭하게 편집된 포토샵 그림이 올라와 있어서 정말 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팀장님 심부름으로 그 유명한 노처녀 파트장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뵙자마자 큰 소리로 인사를 드렸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인사하냐며 바쁘니까 저리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할 말을 잃고 멍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기가 와서 설명해 주면서 상황을 정리해 주었고 그 덕분에 팀장님 심부름을 잘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술자리에서 제가 겪은 상황은 안주가 되었고 동기들 사이에서 그분은 기피 대상 1호로 낙점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분이 웬만하면 부딪히고 싶지 않은 상사들 중 한 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한다고 해서 그분을 피할 수 있다면 거기는 회사가 아닐 겁니다. 신규 전산 관련해서 TF가 생겼고 그 노처녀 파트장님이 TF 팀장이 되셨고
저는 그 팀의 막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기들에게 많은 위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냥 내 할 일만 잘하고 토달지 말고 혹시나 독서를 듣더라도 다른 길로 바로 흘려보내자고 다짐했습니다. TF팀으로 자리 이동하고 첫날 회식을 했습니다. 막내 겸 최근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노처녀 팀장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팀장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하숙하던 옆방 누나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고 그때의 옆방 누나가 맞았습니다. 그때는 20대 예쁜 대학생 누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저는 나홀로 그 누나를 짝사랑했었습니다. 몇 개월간 저희 집에 잘 지냈었고 간간히 제 공부도 도와줬습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다녀오니 누나는 방학이라며 방을 정리하고 시골집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누나와 핸드폰으로 간단한 안부 문자만 주고받다가 어느 날부터는 연락처가 변경되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끊어진 후 약 1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단둘이 따로 이야기할 겸 2차를 갔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저희 부모님 안부 등 여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차마 신입사원이 팀장님께 묻기 힘든 남자친구 있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누나는 누가 이렇게 나이 많이 먹은 노처녀를 누가 좋아하겠냐며 싱글이라고 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 결혼할 뻔했지만 헤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 이유는 결혼은 접고 열심히 일하면서 취미생활하면서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저한테 특별한 취미 없으면 같이 다니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윈드서핑에 빠져 산다며 요번 주말에 제주도로 타러 간다며 관심이 있으면 같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윈드서핑 체험 및 여행도 할 겸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술 한잔 먹는데 회사에서 볼 수 없었던 연약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회사에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런지 누나는 펑펑 울었고 이미 저는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취해서 키스를 하였습니다. 뺨 맞을까봐 걱정했지만 아무 거부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깊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썸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처럼 깍듯하게 대했지만 누나도 저한테 부하 직원처럼 냉정히 대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외근 가실 때 저를 데리고 가는 빈도수가 늘었습니다. 차에 타면서부터는 대화가 편해졌고 업무상 부족한 부분들도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나 지방으로 1박 2일 이상 출장이라도 가게 되면 너무 설레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잠이 안 와서 옷가방 등 짐을 싸서 누나네 집으로 가서 같이 자고 출발한 적도 있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거의 여행이었습니다. 맛집 찾아다니고 볼거리 구경 다니고 사진 찍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듯 어느 순간에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회사 동기들한테서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격하게 아니라고 반응을 하였는데
누나는 그런 제 반응이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삐졌는지 저를 회사에서 정말 못살게 굴었습니다. 퇴근하고 문자와 전화를 하였지만 답장도 없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비공개이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그 소문이 없어지길 하는 마음에 한 것뿐인데 제 생각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면서 꽃다발을 들고 갔고 사무실에 사람이 가득 찼을 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공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년간의 연애를 끝내고 결혼 준비 중입니다. 게다가 누나 뱃속에는 쌍둥이 주니어도 있습니다. 노산인데 쌍둥이여서 걱정이 많지만 한 명씩 어느 정도 나이 차이를 두고 아이를 2명 낳기에 나이가 많았는데 한 번에 2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누구에게 축의금을 어디에 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아내 대신해서 제 눈치를 보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적응하고 이겨내고 공과 사를 구분해서 열심히 직장생활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첫사랑과 결혼하게 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난감하고 힘든 순간이 오겠지만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남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공부도 못했지만 빨리 사회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군인 정신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알바는 3개나 하였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주유소 주간 알바, 대리운전을 하였습니다. 평일에 많이 자야 5시간 정도였고 주말에는 짬짬이 새벽 배송 알바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니 돈 쓸 시간은 없어서 자동으로 저축이 되고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수입도 많았습니다. 일단 정확히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알바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낮에 집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데 엄청 젊어 보이는 여자가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 회사 후배이셨고 현재는 보험 설계사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가족보험 관련해서 상담해 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날 때쯤 저도 알바를 하려 가야 될 시간이라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 상담해 주려 오셨던 엄마 친구분께서 가는 길이 비슷하면 태워다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렸고 엄마 친구분의 차를 얻어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타보는 벤츠는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남들과 다른 제 도전을 응원한다면서 언제든지 답답할 때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엄마 친구의 연락처를 받고 헤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 17시간 이상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너무나 지친 상태로 집으로 퇴근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엄마 친구였습니다. 인도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전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되면 나중에 커피 한잔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쉬는 날도 없고 내일 일하기에 지금 보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본인이 하시는 일을 설명해 주시면서 보험 설계사를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을 아예 하나도 모르고 공부도 못해서 자격증을 딸 자신도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걱정하지 말라며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여러 개의 알바를 동시에 하는 건 한계가 올 수밖에서 없다고 하셨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 요즘 들어서 너무 힘들기도 해서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 다시 만나서 보험 일을 제대로 배워보기로 하였습니다. 엄마 친구와 같이 다니면서 일도 배우고 차도 대신 운전해드리고 자격증 공부도 하면서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생각만큼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인 친구들에게 보험을 영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나마 군대 선임들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그들도 역시 그냥 나이가 많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신규 계약은 잘 되지 않았고 알바할 때 모아두었던 돈들만 야곱야곱 쓰게 되었고 어느덧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시 알바를 해야 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무실로 출근을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오는데 엄마 친구분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일들을 도와주고 월급을 받으며 보험 영업을 제대로 배워보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일까지 배우면서 적지 않은 월급까지 주신다고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엄마 친구의 운전기사 겸 비서가 되었습니다. 각종 서류 업무 및 잡무를 처리했고 여기저기 같이 다니면서 술 접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술을 많이 마신 날에는 근처 모텔에서 엄마 친구와 같이 들어가서 쉬거나 엄마 친구네 집에서 자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엄마 친구는 아직 미혼이십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객님도 생기기 시작했고 인맥도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친구 덕분에 자리도 잡고 이제 나름 제 실적에 따른 수익도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쯤 작은 선물 사들고 쉬는 날 찾아갔습니다.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선물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 제 생일 선물도 못 챙겨주고 지나갔다며 선물을 사놨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에 있다며 나가서 보았는데 처음 만났을 때 탔던 벤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새 차로 바꾸고 기존 벤츠는 싹수리 다 하고 새 차까지 해놓았다면서 부담 없이 가져가서 타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같이 다니다 보니 새 차로 바꾸신 것도 알고 있고 기존 벤츠도 3년밖에 안 된 좋은 차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중고로 처분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리를 해서 저를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다고 너무 부담이 되는 큰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면서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다면서 본인이 저보다 띠동갑 이상으로 나이가 많지만 저만 괜찮다면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맞지만 그분이 이제 36살입니다. 게다가 동안이기에 저하고는 그렇게 나이가 많이 차이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22살에 36살인 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겠다며 그만 가보겠다고 하였는데 차 선물도 해주었는데 드라이브 안 시켜주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외로 나갔습니다. 조개구이에 소주도 먹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드라이브 나가면서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벌써 몇 번, 아니 수없이 관계는 가졌습니다. 젊은 남녀가 술을 먹고 모텔을 들어간 것이 여러 번인데 별일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겠죠. 그날도 역시나 들어가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도 같이 지내면서 여자로서 설레임이나 감정을 느꼈던 것이 있기에 일단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무작정 걱정만 하는 것보다 일단은 만나보고 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귀면서 동거 중이고 하루 종일 붙어 지내다 보니 조심한다고 하였는데도 임신이 되었습니다. 아직 엄마에게는 정확한 상황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저희 엄마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입니다. 일단은 여자친구 부모님께는 인사를 드리고 임신 등 모든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이 돼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식남입니다. 아내가 집착을 넘어 의부증이 심해져 같이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혼했다는 과거가 큰 힘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부증으로 이혼을 하였기에 저 스스로도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도 적응 및 만족해하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돌싱남이긴 하지만 아직 나이도 30대 초반이고 직업도 의사이기에 소개팅 및 선자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매번 거절을 하였지만 이혼 후 개인병원을 개업하면서 도움을 주셨던 친구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만남이었습니다. 나름 깔끔히 차려입고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처제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제랑은 눈인사를 하고 각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30분이 지나도 소개팅녀는 나오지 않았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처제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소개팅 나왔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맞다고 하자 본인도 소개팅 나온 거라며 친구 아버지의 성함을 말하였습니다. 제 전화가 달라서 저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아내의 의부증은 멈추지 않았기에 연락처도 바꾸고 이사도 갔습니다. 서로 어색해지는 순간이었지만 결혼 생활 중에도 처제한테 고마웠던 적이 많았기에 밥 먹으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처제가 좋아하는 회를 먹으러 갔습니다. 소개팅 장소가 집 근처이기에 차도 없고 하여 술도 한잔 하였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제는 혼자서 지내는 것이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혼자 살게 돼서 마음이 편하고 좋기는 하지만 맨날 배달 음식 또는 인스턴트를 먹고 굶은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처제는 예전보다 수척해졌다며 잘 챙겨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택시를 태워서 처제를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또 볼 일 있으면 보자면서 헤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전처가 연락처라도 알게 돼서 연락이 오면 또 연락처를 바꿔야 하나 머리가 복잡했지만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처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택시를 바로 내려서 저를 쫓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을 확인한 후 이것저것 반찬 만들 장을 봐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처제가 양손 가득 장을 봐서 왔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온지라 집안은 엉망이었고 처제는 깔끔한 형부도 혼자가 되니 지저분해진 것 같다며 일단 집안 청소부터 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 추리닝을 빌려 입더니 거실부터 안방 화장실까지 전부 다 청소를 한 후에 요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각종 밑반찬을 만든 후 여러 종류의 국을 끓였습니다. 국들이 식으면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두기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만해도 된다고 하였으나 이렇게 해주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계속하였습니다. 시간은 새벽이 되었고 너무 늦었기에 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안방 침대를 내어주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술을 먹어서 그런지 집에 처제가 있어서 그런지 잠은 오지 않았고 영화를 틀고 맥주를 한잔 하였습니다. 그렇게 맥주를 한잔 하고 있는데 처제도 잠이 안 온다며 나왔습니다. 처제도 맥주를 마시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제가 대화가 길어질수록 결국 자기 언니와 재결합을 하면 안 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니가 아직도 저를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한다며 너무 힘들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제 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아내의 집착이 너무 힘들었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또 다시 안 그런다는 법이 없고 게다가 지금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처제가 앞으로 자기가 더 잘할 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맥주만 마셨습니다. 그 후로도 처제는 가끔씩 찾아와서 반찬과 국을 해주었고 청소와 빨래도 해주고 갔습니다. 다시는 마음이 안 변할 거라며 그만 찾아오라고 처제에게 말을 했습니다. 처제가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자꾸 저한테 마음이 쓰여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동정인지 미안함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자꾸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처제에게 호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는 없어선 안 될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전 남편이었던 저로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더 이어나가는 것이 처제에게 결과는 안 좋을 것 같아서 몇 번이고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상관없다며 처제는 결국 장인 장모님께 우리 사이를 말씀드렸고 그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제 집으로 왔고 현재 같이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커졌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할지 난감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부와 결혼한 처제이자 아내입니다. 제 소개가 조금 애매하지만 사실입니다. 제 남편은 원래 제 쌍둥이 언니의 남편, 즉 형부입니다. 남편은 언니와 중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어릴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결혼까지 한 장수 커플이었습니다.
언니와 결혼한 후에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 뱃속에는 조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그냥 평범하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배가 불러왔을 때쯤 언니는 육아휴직을 하였고 평일 낮에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었고 그 도둑은 자고 있던 언니에게도 못쓸 짓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녁에 형부가 퇴근하고 집에 올 때까지 손, 발이 묶여 있었고 입도 테이프도 붙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형부가 실신한 언니를 데리고 급히 병원에 갔지만 아기는 유산하였고 언니의 건강 상태도 안 좋았습니다. 한 2달간의 병원 생활 후 퇴원을 하였지만 언니는 정신적인 충격과 우울증에 힘들어하다가 그해 겨울에 스스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다 힘들고 슬퍼했지만 특히 형부의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형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는 것 같았지만 퇴근 후 집에서 술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한참 지난 후 범인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형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의미가 없다며 선처 없이 죗값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였습니다. 가끔 엄마가 만들어주신 반찬을 들고 형부네 집에 가면 거실도 안방도 전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작은 방에서 형부가 지냈습니다. 그 방 안에는 먹다 남은 안주들과 소주병들 그리고 언니 사진뿐이었습니다. 갈 때마다 청소 및 깨끗이 치우고 오지만 다음번에 가보면 또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언니 기일에 형부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지만 얼굴은 많이 변했고 몸은 왜소해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형부를 안으시며 자네라도 잘 지내야지 왜 이러고 있냐고 하시며 펑펑 우셨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의 반찬 심부름을 더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학원생이었던 저는 형부네 집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부의 술방은 제 방이 되었고 형부는 다시 안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일찍 술도 안 먹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저녁을 준비하였고 낮에 학교 안 가는 날이면 밀린 빨래와 청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꽃 화분도 사다 놓았습니다. 형부는 제 덕분에 집으로 퇴근하는 길이 덜 슬퍼졌다며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형부보다는 오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언니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기에 처제 형부라고 부르며 다니기에는 주변 눈치가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서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로 형부가 이사를 갔습니다. 좀 더 편하게 출퇴근하라며 형부에 배려했습니다. 언니와 살던 집을 비우고 나가면서 형부가 많이 울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이제는 언니를 보내줘야 할 것 같다며 이사를 결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취직도 했으니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라고 하였습니다. 있고 싶을 때까지 지내도 되니 독립하려고 하지 말고 결혼 자금에 저축하라고 하였습니다. 형부는 다른 사람 만나실 거냐고 물었더니 세상에 언니는 단 한 명이라며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법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20대 후반인데도 언니만을 생각하는 형부가 고맙기도 하였지만 안쓰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사랑을 받았던 언니가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형부가 언니 옷과 각종 액세서리들, 가방 등등을 주시며 이제 저보고 쓰라고 하였습니다. 내버려두면 뭐하냐며 제가 쓰고 다니면 언니가 더 좋아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옷, 액세서리, 가방 등 몇 년을 안 사용한 것인데도 새로 산 것처럼 전부 깨끗이 잘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옷이 별로 없었기에 언니 옷을 입고 다니는 날이 많았습니다. 늦게까지 야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형부의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술도 오랜만에 많이 드신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더니 언니의 이름을 부르며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형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안방에서 형부가 잠을 잘 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부에 대한 연민인지 동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형부에 대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 다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셨지만 많은 대화와 설득 끝에 허락을 받았고 형부에 대한 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형부의 계속된 거절에도 저는 시간을 가지고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언니 기일이 다가올 때쯤이면 가끔 술을 많이 취할 때면 저를 보고 언니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여전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마음 한켠에 언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부를 사랑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부였고 오빠였고 남편이 된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합니다. 가끔은 언니가 꿈에 나와서 고맙다고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였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